안녕하세요. 최종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6장 빅데이터 분석 기획의 이해입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에게 기획에 대해서 말씀드릴 순간이 와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많이 들어봤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도대체 어느 선까지 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을 이 기획이란 말로 많이 포장하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회사를 가시던 아니면 사업을 하시던 뭐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이 기획의 개념은 꼭 잡고 가셔야 될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획의 개념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얼만큼 준비를 할 수 있는지를 내가 얼만큼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그 기준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장이 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이나 대부분의 뭐 여러분들의 일이라든지 기획할 수 있는 경험에서 여러분들이 기획을 하게 되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준비해야 될지 진짜 막막한 순간이 많이 생기거든요. 제가 드리는 과제들도 최대한 장수를 줄여서 여러분들한테 받고 있는 이유들도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과제를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생각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서 한 장 이내, 뭐 두 장 이내, 하면 한 두 장까지 할 수 있겠죠. 한 장 이내라도 그 두 장 안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축약해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갈등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게 느껴져요. 어제도 제가 도어 시스템에서 여러분들 빅데이터 과제들 냈던 거 제가 확인하면서 그 어차피 제가 연습 문제 푼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뭐 특별히 그렇게 터치를 하거나 말씀드릴 부분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비즈니스 모델의 발견 여기 있죠. 비즈니스 모델의 발견이라든지 나를 타겟팅한 프로모션 제가 틈날 때마다 들어가서 보고 그 여러분들의 내용을 체크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을 좀 더 발전시키면 좋을지까지 피드백을 써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큼 준비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나를 타겟팅한 프로모션을 만든다고 하면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업의 입장에서 내가 기업에 입사했다고 생각하고 프로모션을 짜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많은 것을 고려해 봐야 된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많이 든 예가 뭐 넷플릭스도 있었고 무신사도 있었고 뭐 여러 네이버도 있었고 많았는데 자 무신사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남자 학생들이 많이 쓰셨던데 무신사에 대해서 내 무신사에 대한 개인정보에 내가 가입할 때 적는 기입할 수 있는 정보가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 기입하는 정보랑 가져가는 개인정보가 따로죠. 거기서 보시면 여기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나의 개인정보는 뭐 키나 몸무게 정도 그런 거 적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내 자료를 들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순간이 생기겠죠. 내가 프로모션을 한다. 나를 타겟팅해서 자 그러면 세 가지 순간에 저는 언뜻 떠올려도 프로모션을 타겟을 나눠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내가 어떤 순간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먼저 첫 번째로 내가 지금 무신사에서 막 가입을 한 사람인지 그리고 아니면 무신사에 가입을 하지 않은 고객인지 아니면 나는 이제 개인정보 그 동의를 했기 때문에 가입을 했고 구매를 한번 한 고객인지 아니면 가입한 지 오래됐고 구매를 한번 했었는데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구매가 없었던 고객인지 나의 특정부터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소비자를 특정하고 나시면 내가 프로모션 기획이 더 가능해진다는 거죠. 지금의 프로모션 기획들은 그냥 이런 거 하면 됩니다. 저런 거 하면 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기업이 프로모션 하는데
돈 30, 뭐 20% 주면 됩니다. 할인 쿠폰 10,000원 주면 됩니다. 공짜 쿠폰 한 달 주면 됩니다. 주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왜 하는지를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공짜 쿠폰 주면 가입하니까요.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한테 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저는 이 문제를 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피드백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좀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게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기획의 범위는 엄청나게 넓어요. 그걸 내가 어떤 분야에 한정을 짓고 이야기를 할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순위적으로 단계적으로 기획을 할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회사에 들어가면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프로모션을 이제 한번 했잖아요. 내가 기업도 정했고 그 기업에서 나라는 고객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자 생각해 보세요. 무진사에서 가입했어요. 가입할 때는 어느 정도 키나 몸무게 정도만 줬다고 생각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고 한번 구매했어요. 그럼 구매했을 때 무진사가 여러분들이 가지는 정보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주소 정보, 사이즈 정보, 여러분들 X든 라지든 미디움이든 뭐 더 세분화된 그거든 여러분들 정보가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가입했을 때랑 구매 한번 한 사람이랑은 프로모션이라든지 프로모션 기획의 방향이 같아야 될까요?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어때요? 같아야 될까요? 아니죠. 완전 다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매한 고객이다. 그럼 구매한 고객에게 어떠한 프로모션을 하고 싶은데 그 프로모션이 당연히 뭐 할인을 하거나 쿠폰을 준다면 당연히 구매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하지만 3,000원이면 3,000원, 5,000원이면 5,000원 그 수준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되고 그 수준은 우리 기업에 이 3,000원을 투자함으로써 이 사람다 몇십만 원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걸 보전한 상태에서 들어가야 되는 기획 프로모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게 이제 요 단계에서 깊게 생각해 보실 부분은 기획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프로모션 기획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더 깊게 어떻게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 수준을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되고 그 수준을 정하는 여러분들은 이게 왜 이 수준이 중요한지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죠. 지금은 첫 구매한 고객은 많으나 두 번째 구매하는 고객 데이터가 떨어져서 이때 몇만 원짜리 쿠폰을 주시면 고객들의 재구매 확률이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재구매 확률은 몇 %이기 때문에 이 재구매 확률을 몇 %까지 높이기 위해서 저희는 이런 프로모션을 써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효과까지도 여러분들이 대략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좀 프로페셔널 해줘야 된다는 거죠. 대학생적 사고를 계속 가지고 계시면 프로페셔널해질 수 없어요. 당연히 귀찮을 수 있죠. 과정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근데 이 과제가 재밌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기획에 좀 재미가 있구나 할만하구나 와 내가 이렇게 기획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줄 때 너무 행복하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기획 쪽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임해보시라는 거죠. 안 해보셔도 내가 할 말은 없어요. 여기 가지고 제가 평가를 할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번 기획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저는 기획을 되게 재밌게 생각하고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제가 한 기획들이 소비자가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매출이 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내 전략이 맞았구나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 기획에 한두 번 말아 들어갈 때 그 상대방은, 내 기획을 받은 상대방은 나를 더 신뢰하게 되고 나에게 더 많은 돈을 쓰게 되고 나를 좀 더 예의 있게 대해주게 됩니다. 가치가 있는 사람이니까. 저는 그랬어요. 전 철저히 기획자 쪽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 기획자이자 실행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기획 이 빅데이터 분석 기획의 이해에 대해서 앞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빅데이터 분석 기획의 이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 6장이고요. 6장 페이지가 146페이지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시작할 부분은 빅데이터 분석의 개요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의 개요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왜 해야 되는 배경부터 얘기를 할 건데, 이 기획이 왜 있어야 되는지부터 말씀드릴 건데, 여기 저희가 파워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이 비워둔 부분을 제가 파워포인트를 몇 장씩 딱 나눠놨어요. 그래서 그 장수만 채울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안 보고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하실 때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비워놓은 파워포인트 장수를 여러분들이 안 보고 여기 내부에 채워 넣을 수 있다. 처음에는 봐야 되겠죠. 정리를 하면서 안 보고 채워 넣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 공부는 다 된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냐라고 잘 모르시잖아요. 그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빅데이터 분석 기획의 배경이란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빅데이터 분석 기획의 배경, 제가 이것들이 설명 페이지, 파워포인트 페이지 보시고 여기다 채워 넣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공부 끝난 거예요. 그리고 6장을 보셔도 제가 파워포인트를 몇 장으로 나눠놨는지 여러분들이 보이실 거예요. 2, 3, 4, 5, 6, 7장으로 나눠놨거든요. 6장 전체가 7장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7장을 최대한 요약해서 보여줄 수 있다면, 파워포인트 7장으로 요약해서 적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 6장 공부는 끝난 거죠.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의 기획의 개요예요. 기획이란 건 이게 왜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말이 되죠? 왜 해야 되는지, 이 내가 제안하는 것을 왜 해야 되는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왜 해야 되는지 기획서를 쏘라고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기획이란 말에 대해서는 기획한다라고 하면 이걸 왜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획과 비슷한 말로 계획이 있어요. 계획. 경영 활동에서 말하는 계획은 주어진 문제나 관련된 다수의 요소들을 논리적으로 사용하고 사고해서 불확실한 요소들을 미리 우리가 예측해서 과학적인 해결책을 세우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획 자체라는 뜻은 우리가 문제가 있을 거잖아요. 기업마다 문제가 있을 거고, 그 문제와 관련된 다수의 요인들,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기업 내에서 계획을 세울 때 계획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우는데,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인자들은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 제품일 수도 있고, 우리 뭐 프로세스 그 공업 설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확인해 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는, 그리고 뭔가 불확실적인 걸 만드는 요소들을 미리 예측해 가지고 과학적으로 해결책을 세우는 것을 말하는 거죠. 과학적인 것은 수치적이고 결론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틀 내부에서는 기획과 계획이 조금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은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절차를 세우거나
실행의 순서를 잡는 거라고 한다면 기획은 목표 설정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계획은 기획이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방법을 모색하는 게 계획이고요. 기획은 목표 설정의 역할이고요. 그래서 기획을 세우고 나서 그 자세한 방향이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세운다는 게 계획인 거예요. 비슷하긴 하지만 목적은 결국 가고 있는 방향은 비슷하지만 그 방향에서 전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설정을 하는 것은 기획이고요. 계획은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하는 겁니다. 기획 내부에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획서 안에는 이런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기획과 계획은 조금 비슷하지만 차별화된 느낌의 이미지를 들고 있고 정의도 달라요. 그래서 기획이란 계획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쉬워요. 계획을 도모하는 것. 도모한다는 건 계획을 플랜을 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획은 왜 할까? 뭘 할까? 이런 걸 결정하는 거예요. 기획이란 건 why, what, how 이걸 어떻게 할까? 왜 할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부터 설명하고 그 다음 무엇을 해야 될지 쭉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계획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게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why와 what에 대해서 기획이라고 생각하면 how가 계획인 거죠. 영어로 생각해 본다면 이러면 좀 더 개념이 쉽게 잡히려나요? 그래서 기획은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문제 해결해가지고 개별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관련돼 있는 모든 역량이 극대화되도록 계획을 도모하는 거죠. 그래서 인적 자원이 조금이라도 더 쉬지 않게, 비용이 더 세지 않게 이런 것들을 다 계획해서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도모하는 것 전체를 기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이 어떻게 중요한지 알겠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획부터 해야 되는 거죠. 왜? 이게 왜 필요한지, 이 제품 기획이라면 이 제품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 제품과 내려가서 뭐 할 건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계획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건지. 그런데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기업에 가면 이 제품 좋으니까 이 제품 바로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획은 무조건 회사 내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회사 내에서도 따로 공모전 같은 개념을 많이 열어요. 큰 회사도 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안을 하시고 신입사원부터 대기업 과장까지 전부 다 부장까지 다 제안합니다. 그래서 그걸 콘테스트처럼 내서 1등한테는 특진이라든지 월급 인상이라든지 이런 개념을 걸죠. 그게 현실입니다. 그걸 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라고요? 기획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획이란 개념이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는 걸 제가 계속 좀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 개념만 이해하셔도 왜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계획이 필요하구나라고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 장면이 매우 중요해요. 기획서 써야겠구나. 어떤 내용 쓰지? 왜 필요한지? 뭐 할 건지? 그리고 그 안에 좀 더 들어간다면 계획서가 들어가겠죠? 어떻게 할 건지? 그것만 완성시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기획서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스토리텔링 기술들을 넣어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기획에 대한 개념을 알아봤는데 이 기획에 대한 개념이 이제 빅데이터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 빅데이터에 대한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기업의 왜 빅데이터 분석의 기획이 필요하게 됐냐면 기업의 마지막 남은 경쟁력인 거예요. 뭐냐?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효율 제고 그리고 최선의 의사결정이란 거죠. 모든 기업들이 대부분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세우기 위해서 BPM을 세우고 그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지만 지금 기업들의 남아있는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기업들이 하는 행동들은 우리 회사 내부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효율을 올리는 것, 재고 확인하는 것, 그리고 최선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프로세스 효율을 올리고 최선의 의사결정을 하겠다. 지금 현재 기업들의 경쟁력이라는 거죠. 효율 올리는 방법은 데이터 기반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나오죠. 어떤 것들이 효율을 확인할 수 있는지. 우리 프로세스를 효율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통계적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고 시뮬레이션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고 우리 경영 시뮬레이션 있죠? 시뮬레이션으로도 프로세스 효율을 올려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최선의 의사결정이죠. 최선의 의사결정은 어떻게 확인하냐?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시뮬레이션 분석이라든지 이런 분석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모두 다 의사결정 그리고 비즈니스 프로세스 효율 둘 다 분석이란 요소로 실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은 거의 유사한 제품, 상품, 기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특출난 제품, 기술 뭐 이런 게 있나요? 그렇게는 없다는 거죠. 그런 세상에서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해가야 되는 게 뭐냐? 자, 지역적으로도 뭐 그렇지 않나요? 아니죠. 지금 세계화 추세 같이 가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잠깐 주춤하긴 하지만 지역적 이점도 없어요. 이즘은 정보 격차에 따른 지역적 이점이 없다고요. 또 뭐 있을까요? 프로세스 혁신, ICT 투자, 수익률 전환 이런 것도 한계에 왔다는 거죠. 더 뭐 드라마틱하게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특화된 기술 냈어요. 6개월 안에 중국에서 나옵니다. 너무 복제도 쉽고요. 상품 서비스 냈습니다. 여러분들 엊그제 그 골목 식당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뭐 그 프랜차이즈 대표의 복제를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골목 식당에서 몇 년 동안 개발한 뭐 아주머니의 제품 레시피를 그대로 프랜차이즈화 해가지고 그 회사가 아닌데 그 회사의 네이밍까지 뺏겨가지고 내가지고 결국 프랜차이즈 사업을 철수하는 사태까지 이르렀죠. 그래서 지금 거의 그런 복제 기술, 핵심적인 뭐 기술 이런 것들이 너무 더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뭐 여러분들 핸드폰만 봐도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뭐 가로 본능이니 폴더폰이니 하던 시절에서 뭐 아이폰이라든지 옴니아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혁신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와 혁신적이다까지 느껴지기가 너무 힘든 시기가 됐다는 거죠. 핸드폰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기술들 보면은 와 진짜 혁신적이네요. 와 진짜 멋있다. 이것까지는 안 오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냥 제품이 더 좋으니까 저거보다 빠르고 느낌적으로 더 괜찮으니까 뭔가 혁신이라고 말할 만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잘 없단 말이죠. 그런 대기업도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비즈니스 환경이 비즈니스 프로세스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최신 의사결정 이런 것들을
경쟁력으로 이제 더 내부적 경쟁력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경영혁신 방안이라고 생각하고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사결정 환경이 생겼고, 이 환경에서는 경험에 따른 추측이 주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정보, 인사이트 통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기업이든 이런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으로 계속 더 가고 있고요. 모든 기업이 지금도 그래요. 제가 만나는 기업들은 다 그렇습니다. 데이터를 쌓고 싶어하고 그것 따라 의사결정을 하고 싶어요. 계약까지도요. 그래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바라는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분석을 수행했고 왜 분석할지, 왜 이 분석을 하는지 명확히 결정하는 경영 데이터 분석 기획 과정이 필요한 거죠. 이게 기획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아까 우리 기획에 들어가는 요소가 뭐가 있다고 했죠? 왜 하는지, 뭘 하는지 이런 거 있잖아요. why였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분석을, 우리가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성과를 어떤 걸 분석을 해야 되고 왜 분석할 수 있건지를 명확하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경영 데이터 분석 기획 과정이 중요한 거죠. 지금 엄청 중요하게 모든 기업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기획 첫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기획의 중요성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좀 기획이 되게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들이 하시는 과제, 여러분들이 만드는 과제물, 뭐 여러 가지들이 다 기획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획을 준비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과제를 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어떤 기획서를 쓴다고 생각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기술들을 가지시게 될 거예요. 과제 중에도 제가 잘했다는 분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듯이, 제가 드리는 피드백은 기업 내에서 여러분들이 과제물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느 수준까지 만들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천천히 여러분들과 과제를 주고받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빌드업을 시키고 싶습니다. 저한테 피드백 주시는 분은 저는 계속 드릴 수 있습니다. 제 의지는 그렇고요. 여러분들의 의지는 여러분들한테 맡길 거니까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하지만 제가 드린 최소한의 과제만 잘 지켜주시면 되고, 자, 이까지 해서 여러분들과 기획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어요. 그리고 이 기획이 왜 지금 빅데이터 분석 기획이 중요해지는지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게 뭐 긴 얘기지만 시험에 뭐 나온다고 보기도 어렵지만 뭐 한두 줄로 요약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게 왜 중요한지는 저는 엄청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장면들이었어요. 결국 기획서를 쓸 수 있는 사람이 회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획서를 쓰지 못하면 실행밖에 못하는 거예요. 밑에 사람밖에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회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런 왜 이걸 해야 되고, 어떻게 뭘 해야 되고, 왜 이걸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내부 세부적으로는 이런 계획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과, 그걸 종이로 쓸 수 있는 사람과, 이거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과,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을 믿고 싶은 기준은 여러분들이 대표라면 누구일까요? 라고 생각해 보라는 거죠. 저도 그렇게 돈을 벌고 있고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피드백, 혹시 드림 과제 피드백 같은 거 보시고 뭐 저한테 피드백 하실 거 있으면 언제든지 계속 주시면 되고,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런 각오가 돼 있다는 거, 여러분들 갈 각오가 준비가 돼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속해서 두 번째 시간에서도 여러분들과 만날게요. 두 번째 시간에 봅시다.